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 됩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을 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 바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 아주 굳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목을 만지고 난리구슬 하더니 결국 남은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윤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들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곧 이제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곤란한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이재명은 아주 파렴치하다고나 할까요? 거짓말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거짓말 완벽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피를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정말 깜짝 놀라서 저 낯두꺼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나나 이 고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들. 예,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시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하고 그냥 집단으로 싸잡아서 질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부동산 정책 실패 등과 관련해서 책임 라인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느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1일 날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임혁백 위원장은 경선 지역 후보자와 단수 공천 후보 등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이다. 통합이다.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친명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명 골수 충성도로 공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말을 갖다 미사여기를 써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포장회사 사람들이니까 포장을 참 잘해요. 그러나 내용 알게 보면 안에는 뭐 구데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냥 아주 지저분한 것들 다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머리 굴려가지고 딱 그냥 단결, 충성하고 그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뭐 공천도 단결하고 충성입니다. 이재명의 단결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받들어 충성 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임혁백은 뭐라고 그랬냐면 명예혁명 공천의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1차 공천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를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했고,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원인 제공자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
날아가라 이거예요. 셋째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한 대로 선당 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임종석이죠. 임종석. 임종석은 지금 서울 성동갑, 노영민은 청주 상당 여기에 출마를 했고 추미애는 서울 동작을 투입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임종석이는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20대 대선 0.7%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친명 까불지 마 이렇게 차마 말은 못하고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렀습니다. 임종석은 자신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한 그대로 이해해달라. 내가 반복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1차 공천 심사 결과 주요 경선 지역은 서울 서대문 을, 송파병, 인천 연수 을, 경기 광명갑, 경기 군포, 경기 파주 갑, 충남 당진, 전북 익산 갑, 한 두 사람씩 쭉 이렇게 내놨는데 이분들 근데 이 이상의 좌파들은 생긴 모습도 좌파같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좌파들 얼굴을 보면 극좌파들은요 얼굴에 편해요. 이재명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정청래를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 다 좌파들은 얼굴에 표가 나요. 좌파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극좌파들은 극이라고 써 있는 것 같고요. 이 임종석이가 말한 첫째 조건 역시 뭐냐면 세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86 운동권 인사들하고 올드보이들에 대한 자발적 용퇴를 권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말한 첫째 조건. 이 발표된 1차 공천 결과에는 대표적인 운동권 올드보이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천에는 살려줬다 이거죠. 대표적인 운동권 올드보이. 이제 이재명이 압력을 넣겠죠. 누구 살려주라. 내가 그래도 문재인하고 약속을 했잖냐. 문재인이 이래이러한 것을 나한테 주문을 했는데 이거 안 들으면 우리 난리 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또 귀에 대고 샬라샬라를 한번 하게 되면은 또 이 방향이 쫙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극좌파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재명이 보십시오. 거짓말을 식은죽 밥 먹듯이 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극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거짓말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상황이 그래 됐다 하고 변명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책임이란 단어 자체를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지르고 거짓말해라 이거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파 정권을 세워서는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면접도 마치고 공천심사 바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알아서 물러나라. 이렇게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쇼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등 수도권 8곳을 포함해서 전국 23곳의 경선지,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의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단수 공청지 13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수현이가 또 단수 공천했군요. 박수현. 충성파죠. 저 친문
친문의 충성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죠. 친문 친명에 아주 재주가 좋습니다. 이 박수현은. 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시인 김병기 의원은 논의된 순서대로 경선에 붙이거나 단수로 발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남북, 약세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지금 뭐 분류를 하고 1차 공천은 끝났지만 이들은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을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친문을 겨냥을 하고 한번 줘 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귀에 대고 이재명이가 내가 며칠 전에 문재인 만났잖아. 거기서 이거는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 난리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극좌파들은 얼굴에 이렇게 표정 보면 다 극좌파란 표정이 딱 또 다른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두 번째 뭐냐면 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